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 이제 이라크. 자, 이 경기는 이제 노가웃 스테이지 이제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양팀 다 지금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팀 다 지금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좀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아이고, KBI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4차 예선 경기에서 카타르 상대로 패배해 이제 A조 2위로 마무리했고,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B조 1위 이제 사우디와 승점은 같지만 이제 득점에서 밀리면서 이제 B조 2위로 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팀 다 이제 2위로 좀 마무리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장에서 좀 만나게 되었고, 이제 이번 뭐 노가웃 스테이지 1, 2차전 그 좀 총합 스코어에 그걸 좀 따라서 이제 승리한 팀은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하게 좀 될 수가 있다. 요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는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초반에는 탐색전 양상이 좀 길어지면서 중앙에서의 공방전이 좀 잦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홈팀인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더 좀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이면서 좀 측면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는 반면, 이제 이라크는 이제 평상시와 좀 마찬가지로 이제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포커스를 좀 두면서 이제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구사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템포 자체는 뭐 다소 좀 느리게 좀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점유율을 좀 더 높게 가져가며 이제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긴 하지만, 지금 이라크의 수비가 견고하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돌파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이라크의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측면 돌파를 좀 통해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는 경우가 좀 많고, 그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득점 기회가 좀 창출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라크가 좀 측면 수비가 좋고 그리고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생각보다는 좀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공격을 좀 수월하게 좀 풀어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라크 역시 뭐 수비가 좋은 대신에 공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이라크가 뭐 아랍에미리트의 공격을 좀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이제 이라크가 효율적인 공격으로 이제 이어지기는 좀 어려워서 이라크 역시 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은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번 1차전에서는 최소 무승만 거둬도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번 경기 이라크는 이제 최대한 그냥 좀 실점을 좀 안 하는데 이제 굉장히 좀 집중할 요소가 또 많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뭐 그래도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더 우위를 점할 만한 경기는 맞지만, 지금 뭐 이라크의 뭐 견고한 수비를 고려했을 때 만약에 뭐 아랍에미리트가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뭐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렵고, 그 이제 이라크가 아랍에미리트의 공격을 좀 잘 막아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승패보다는 햄무나 무로 접근하는 게 이제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아랍에미리트가 더 높고, 이제 이라크가 홈이 아닌 좀 원정에서 승리를 좀 기대하기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경기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아랍에미리트 승무 쪽을 좀 보긴 하지만,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뭐 대승보다는 이제 뭐 1점 차 정도의 좀 승을 봐서 이건 한번 좀 햄무를 좀 가져가 보거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경기다 보니까 햄무나 무 중에서 골라가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승패보다는 햄무나 무 쪽으로 도전하는 경기 내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대 이제 아이슬란드. 자, 일단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킵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슬란드는 지금 최선의 라인업을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현재 D조 4위로 이제 월드컵 본선 직행은 불가능하고, 이제 이 경기 포함 남은 두 경기에서 전승을 거둬야지만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됩니다. 네.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확실히 좀 골득실에서도 이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사실상 지금 뭐 예선 탈락이 기정사실화된 그저 아제르바이잔이다 보니까 뭐 또 동기부여는 크게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D조 3위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2위인 이제 우크라이나와는 승점 3점 차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이슬란드가 이제 이 경기에서 이기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프랑스 상대로 좀 패배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이슬란드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승점이 좀 같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지금 뭐 2위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 아이슬란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이슬란드 입장에서는 뭐 반드시 이제 잡아야 하는 좀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두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두 팀 다 대체로 수비 조직력이 안 좋은 편인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아제르바이잔도 뭐 승리 외에는 지금 의미가 없고, 그리고 아이슬란드도 이제 반드시 좀 이겨야 된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는 경기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비 뒷공간 허용이 좀 잦을 수도 있는 경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도 두 달 전 맞대결에서 아이슬란드가 아제르바이잔 상대로 이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의 이제 압박이 안 좋아 이제 아이슬란드가 비교적 편하게 이제 공격을 전개해 이제 효율적인 득점계를 많이 만들었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아이슬란드가 이제 좀 효율적인 득점계를 좀 많이 좀 만들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 팀이 압박이 굉장히 좀 좋은 팀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전개나 이제 좀 수비에서의 좀 불안성이 그렇게 더 이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압박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이제 후방도 많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아제르바이잔 상대로는 아이슬란드가 비교적 편하게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공격 퀄리티를 통해 이제 아제르바이잔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도 더 이제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경기가 뭐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이제 우위를 점할 팀은 아이슬란드라고 이제 보여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아제르바이잔이 이번에는 홈이고,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이제 원정 약세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지난 맞대결처럼 뭐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뭐 전력이나 경기력, 뭐 조직력, 그리고 그런 뭐 공격 퀄리티 등 전부 아이슬란드가 더 우세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다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에도 이 경기는 뭐 아이슬란드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더 좀 높은 경기로 좀 점쳐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내 아이슬란드의 승을 좀 보고,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좀 승리를 좀 거둬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그런 2위 경쟁을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대 이제 에스토니아. 자, 일단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좀 웨데고르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노르웨이는 현재 월드컵 예선 전승 중으로 최상의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I조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은 이제 1위가 확정되며 이제 월드컵 본선 직행이 좀 가능해지기 때문에 뭐 이제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뭐 이번 경기 그래도 이겨서 이제 남은 좀 변수 없이 이제 좀 직행을 노리는 게 지금 가장 좀 최선의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2위인 이제 이탈리아와는 승점 3점 차가 좀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골득실에서는 노르웨이가 워낙 많이 앞서기 때문에 이제 승점이 좀 동률이 된다고 해도 노르웨이가 이제 이탈리아 상대로 이제 1위에서 이제 물러날 일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탈리아보다 이제 승점이 낮지만 않으면은 사실상 이제 1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것도 노르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I조 4위로 이제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남은 월드컵 예선 잔여 경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경기들은 크게 이제 의미가 없다 보니까 지금 동기부여 또한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에스토니아라고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두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맞붙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노르웨이가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뒀지만 이제 1점 차 승리를 좀 거두면서 생각보다는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르웨이라는 좀 네임 밸류에 비해서는 지난 6월에는 이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점수를 좀 못 내면서 다소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뭐 그래도 이제 이후에 지금 노르웨이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좀 봤을 때 일단은 몰도바와 이제 이스라엘 상대로 이제 연달아 좀 5골씩 이제 이상을 좀 넣으며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였고, 특히 뭐 몰도바 상대로는 무려 이제 11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지금 노르웨이의 그래도 득점력은 기대치가 높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최근에 이제 홀란드가 계속해서 좀 최상의 폼을 좀 보이면서 지금 골 감각에 물을 놨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홀란드의 그런 좋은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에스토니아와 좀 맞붙었을 때보다 이제 현재 노르웨이 상황이 이제 더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이제 노르웨이에 대한 그런 좀 공격에서의 퍼포먼스가 더 기대치가 높고, 그리고 이번에는 노르웨이가 원정 양인 홈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더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원정에서 에스토니아는 더더욱 수비가 좀 불안정하고 이제 후방에서 좀 턴오버도 많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번에는 뭐 노르웨이가 이제 홈에서 그래도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이면서 무난히 좀 승리를 좀 거둬 이제 1위를 좀 확정짓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노르웨이의 좀 대승을 좀 예상하는 경기다 보니까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노르웨이 마인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최소 핸디캡 기준점이 3점인데 3점 기준 이제 마인스 쪽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4.5라고 해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몰도바 대 이제 이탈리아 경기. 자, 일단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 3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이스킨 그리고 지금 바릴라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추가로 지금 이제 토나리, 그리고 캄비아소, 그리고 이제 프라테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장 의심까지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중원에서의 결장 이슈가 지금 많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아이즈 5위로 이제 사실상 이제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불과 2달 전에는 노르웨이 상대로 이제 무려 11골을 좀 실점하면서 수비가 완전히 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폴란드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들면서 나름 이제 좀 이변을 많이 좀 만들었었던 그런 좀 몰도바인데, 길글님 이제 15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좀처럼 이제 보이지 못할 만큼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고, 그러면서 뭐 현재는 지금 뭐 최하위권 팀들과는 뭐 별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컵 예선 5연승 중으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조 1위인 노르웨이와는 계속해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인 이제 이탈리아긴 하지만 아무래도 1위로 좀 마무리하면은 월드컵 본선 직행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1위로 본선 직행을 하는 게 이제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를 제치고 이제 1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좀 승리가 필요한 거죠, 이탈리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현재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가투소 감독이 부임한 후 전승 중으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특히 기존보다 더 공격에 포커스를 두는 전술을 좀 기용하면서 지금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통해 좀 좋은 결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가투소 감독 체제에서 강팀들을 상대한 적이 없어서 이제 강팀들 상대로는 그런 공격적인 전술이 이제 귤귤귤귤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귤귤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가토삼수 체제에서 뭐 강팀들을 좀 상대한 적이 없어서 뭐 강팀들 상대로는 그런 공격적인 전술이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팀들 상대로는 그런 공격적인 전술이 큰 효과를 좀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내려앉는 좀 팀들 상대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약팀들 상대로는 굉장히 좀 기대치가 높은 좀 가투스 감독의 좀 전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이탈리아의 수비가 뭐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몰도바의 공격 전개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탈리아가 나름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몰도바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소유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몰도바의 좀 수비를 좀 두드리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가투스 체제로 좀 전환된 후 이제 약속된 좀 패턴 플레이가 많이 좀 좋아진 이탈리아고, 그리고 그런 좀 패턴 플레이를 좀 통해서 두 줄 수비도 곧잘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패턴 플레이를 좀 통해서 몰도바의 좀 두 줄 수비를 잘 공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게다가 지금 뭐 몰도바의 좀 수비 조직력이 많이 무너진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좀 몰도바의 좀 수비를 좀 이탈리아가 곧잘 좀 공략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뭐 토날리, 이제 캄비아소 등 이제 주축, 이제 중원 전력들의 그런 결장 의심이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좀 없다고 해도 워낙 지금 몰도바와는 좀 체급차가 굉장히 좀 크게 나고, 굳이 몰도바가 지금 뭐 전력도 전력인데 팀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게 지금 완전 최악일 정도로 많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좀 몰도바의 좀 상황이 이제 최악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그래도 무난히 좀 이탈리아가 좀 승리를 좀 거두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동기부여에서도 차이가 큰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뭐 동기부여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거는 이탈리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이탈리아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네, 최소 핸디캡이 END인데 네, END 기준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경기는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도라 대 이제 알바니아. 자,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이제 1명, 수비 3명이 결장. 자, 그리고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일단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K조 꼴찌로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지금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남은 잔여 경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그저 안도라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예선 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제 최근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세르비아를 좀 꺾으면서 이제 K조 2위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좀 2위였던 좀 세르비아를 제치고 이제 2위로 올라서 거저 알바니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승리를 좀 거둬서 이제 2위 자리를 잘 유지하는 게 지금 최선의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경기 이후에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이제 잉글랜드를 좀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와는 달리 초반부터 라인을 좀 올려서 강하게 좀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지가 없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공격도 뭐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팀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운영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비 라인을 좀 내려서 좀 두 줄 수비를 좀 형성해 이제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뭐 알바니아가 뭐 계속해서 좀 공격을 이제 주도할 만한 그런 좀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이 되네요. 자, 뭐 그렇게 되면은 뭐 결국에는 뭐 알바니아의 공격 시도가 이제 훨씬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자, 문제는 이제 알바니아가 두 줄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대체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뭐 특히 좀 원정에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다소 안 좋아 좀처럼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알바니아가 뭐 공격 시도는 좀 많을 수 있지만 이제 생각보다 뭐 영향가 있는 그런 좀 공격으로 좀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게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원정에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두 줄 수비를 형성한 팀들 상대로는 이제 U자 빌드업 시도가 많아지면서 답답한 공격을 좀 보이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뭐 알바니아가 뭐 주도를 하되 이제 알바니아의 공격이 이제 확 터져서 이제 안도라의 좀 수비를 좀 무너뜨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많이 좀 어렵다고 좀 느껴집니다. 자, 게다가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의 득점력도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뭐 알바니아의 사이드를 좀 보기는 그렇게 좀 저는 좀 메리트가 없고, 그리고 알바니아의 뭐 득점력도와 이제 안도라의 두줄 수비에 좀 막혀서 이제 득점력이 많이 좀 저조할 수 있는 우려도 충분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를 뭐 알바니아보다는 차라리 뭐 안도라 2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안도라 2프랜스 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뭐 이제 동기부여나 뭐 전력면 당연히 알바니아가 더 낫긴 하지만 원정 알바니아의 그런 좀 안 좋은 공격 전개 및 떨어지는 득점력, 그리고 두 줄 수비 공략에 매번 좀 어려움을 좀 보였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 뭐 알바니아가 좀 쉽게 가져가기는 생각보다는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한번 좀 예상을 해봐서 이거는 나 안도라 2프랜스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이재동 가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재동 가스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대 이제 포르투갈. 자, 일단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지금 팀 내 이제 핵심 포워드인 이제 에반 퍼거슨이 좀 결장 중인 거는 이제 아일랜드한테 있어서는 이제 타격이 꽤 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원정팀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페, 그리고 지금 이제 네투, 그리고 칸셀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양 팀 다 지금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황에서 이제 맞붙는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연패를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아르메니아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연패를 끊었고, 이로 인해 이제 F조 3위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이제 2위인 이제 헝가리와는 승점 1점 차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아일랜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전승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헝가리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전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포르투갈이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이면서 두 골을 실점해 이제 2대2 좀 무승부로 좀 끝났을 만큼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라고 보였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원정이라고 해도 포르투갈이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뭐 침투나 뭐 컷백, 뭐 중거리 등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아일랜드의 좀 수비를 좀 두드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적절한 압박을 통해 이제 포르투갈의 그런 빌드업 차단에 포커스를 좀 들 수가 있고, 이제 볼탈치 후 이제 빠른 역습이나 좀 세트피스 공격을 통해서 이제 한 방 한 방을 또 노릴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는 포르투갈이 홈에서 이제 1점 차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양 팀의 큰 체급차를 고려했을 때 이제 점수차가 크게 안 나기는 했지만,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포르투갈만 뭐 거의 계속 공격했을 정도로 완전히 좀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좀 흘러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극심한 골 결정력의 좀 부재로 인해 이제 힘들게 좀 1대 0으로 좀 이겼지만, 이제 포르투갈의 그런 골 결정력이 그냥 어느 정도 좀 괜찮았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좀 대승으로도 좀 이어질 만한 좀 경기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포르투갈이 뭐 지난 맞대결처럼 뭐 저점의 골 결정력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더 좋은 득점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지금 레앙까지 좀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공격 옵션이 이제 더 좀 늘어난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저는 포르투갈의 그런 좋은 득점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여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득점력 바탕으로 이제 포르투갈이 이번에도 좀 승리를 좀 거둬서 1위로 월드컵 본선 직행을 좀 확정짓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지난 맞대결에서의 경기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 이번에도 뭐 포르투갈이 좀 이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포르투갈 승쪽 보도록 할게요. 포르투갈 승쪽 본 경기. 자, 그리고 이 경기는 네, 마인스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승, 마인승. 자, 언오바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마인승을 좀 본다는 입장에서 2대0 스코어를 좀 제외하면은 전부 다 이제 오바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기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언더보다는 오바를 보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 싶어서 뭐 언더바는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대 이제 세르비아. 자, 일단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두에케, 고든, 그리고 와케스 등이 좀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전승 중으로 이제 최상의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매 경기 3골 이상을 넣으면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줄곧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투엘 감독이 부임한 직후에도 이제 한동안 득점력이 좀 저조했는데, 그래도 이제 9월에 이제 세르비아전을 좀 기점으로 공격이 확 살아나며 이제 득점력이 많이 좋아진 그죠 잉글랜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를 좀 거두면서 하락세를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안도라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세르비아가 안도라 상대로도 결과를 좀 못 냈다고 하면은 뭐 예선 탈락이 거의 좀 유력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안도라 상대로는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2위 경쟁을 좀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조 2위인 뭐 알바니아와는 승점 1.4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이 경기 포함 남은 2경기에서 결과를 내 이제 2위로 마무리하는 게 지금 현재 뭐 세르비아로서는 이제 최선의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드려봤네요. 일단 뭐 지난 9월에 이제 두 팀이 맞붙었을 때 이제 잉글랜드가 원정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5대0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예상과 달리 이제 완전히 좀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좀 흘러갔을 만큼 이제 잉글랜드가 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만 근데 이제 그때와 달리 현재 잉글랜드는 이미 K조 1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잔여 경기가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 포함 이제 2경기가 남았는데 그 2경기에서 뭐 잉글랜드가 만약에 전부 다 진다고 해도 뭐 1위로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 직행은 확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잉글랜드한테 있어서는 남은 경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미 1위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뭐 잉글랜드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잉글랜드의 라인업 변수가 이제 클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케인, 뭐 벨링엄, 뭐 사카드, 뭐 주축 선수들이 뭐 출전한다고 해도 이제 그 선수들이 당연 풀타임으로 좀 뛰지는 않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전반 정도만 좀 뛰고 이제 바로 좀 교체를 좀 해줄 가능성이 좀 큰 경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뭐 싹 다 뭐 로테이션으로 좀 돌려도 이제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지금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위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라인업 변수가 이제 클 수 있다는 그좀 리스크를 좀 리스크를 지금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세르비아는 최대한 결과를 좀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양 팀의 좀 동기부여 차이가 좀 클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이제 세르비아가 지난 맞대결처럼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지는 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오히려 지금 뭐 잉글랜드의 뭐 대승을 이제 좀 기대하기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봐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저는 한번 세르비아 2프렌으로 도전을 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피터팬 생각을 합니다. 14만 152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피터팬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저,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인 뭐 전력, 뭐 경기력 이런 부분은 당연 잉글랜드가 많이 우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동기부여 차이 및 이제 잉글랜드의 그런 좀 라인업 변수 뭐 좀 전부 다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린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는 점까지 좀 봤을 때는 이거를 무작정 지금 잉글랜드 마인스를 좀 보기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봐서 저는 차라리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세르비아 2프랜승 도전 경기로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오늘 세르비아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세르비아 2프랜승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보도록 할게요. 뭐 세르비아가 만약에 뭐 결과를 좀 낸다고 해도 뭐 잉글랜드 상대로 뭐 대량 득점을 해 결과를 좀 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뭐 1점 차 정도의 좀 그런 좀 승부가 나거나 아니면 무승부로 좀 끝날 경우도 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하면은 뭐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친선 경기 중에서 북마케도니아 대 라트비아. 자, 일단은 뭐 친선 경기라고 해도 이제 홈 북마케도니아고 그 라트비아의 그런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그래도 이제 북마케도니아가 홈 이점을 잘 활용해서 이기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북마케도니아 승쪽 보는 경기. 어느 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 대 이제 헝가리. 이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헝가리 승쪽 보는 경기. 어느 화는 본다고 하면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헝가리가 확실히 원정 약세라고 해도 그래도 직접 뭐 포르투갈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2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나름 좀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였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격도 좀 살아난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 더 중점적으로 봐서 헝가리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아침 경기 중 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 자메이카. 네,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네, 자메이카가 햄무알부 쪽에서 도전하는 경기. 네, 이제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월드컵 예선 위주의 이제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